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럼 언제 밥 한 번 먹자. 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주고받는 흔한 인사죠. 사실 밥 한 번 먹자는 약속은 그 순간에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요.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에는 유난히 이 밥이라는 단어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끼니를 잘 챙겨 먹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건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상적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밥 한 끼처럼 저희 천만의 말씀도 여러분의 하루에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 두기에 초점을 맞춘 학교 급식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1명이 감당해야 할 급식 인원이 100명을 넘어 병원 등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게 된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내놓으면서요. 학교 급식 방역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또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교실 배식 전환도 지금 검토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급식실 풍경도 많이 달라졌지만요. 급식 종사자분들은 이 변함없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천만의 말씀에서는요. 학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계신 세 분과 함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진홍님, 고지은님, 그리고 유혜진님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 번씩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암유치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혜진입니다. 네, 유혜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명인중에서 지금 11년 차 근무하고 있는 고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고지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가평에서 조종초등학교에 10년 차 근무하고 있는 안진홍입니다. 네, 또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신 안진홍님까지 세 분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또 급식 종사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요.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학교 급식실, 이 생각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하거든요. 밥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느낌이라. 근데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혹시 불러야 될까요? 호칭을 이모님 이렇게 보통 많이들 부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조리사님, 또 저희가 또 조리실무사님, 또 뭐 유혜진 선생님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붙여 주시는군요. 네. 조리사님, 조리실무사님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근무하신 지는 세 분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중학교 근무, 지금은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7년 차입니다. 유치원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유혜진님은 7년 차 되셨고 고지은님은요?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5년 근무하다가 지금은 중학교로 전보를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총 한 11년 차 정도. 11년. 정말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안진웅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10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0년 차째 근무하고 계시고 다들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밥을 책임지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도시락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시락 하루에 2개씩 싸주시면은, 그거 야간 자율학습까지 도시락 먹고 다녔거든요. 참, 그때 그 엄마들 어떻게 그렇게 도시락을 싸주셨는지 힘드시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근데 요즘 학교는 다 급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통 몇 인분 정도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몇 인분 합니까? 학교마다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초중고마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800-900명 정도를 8명이 조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00-900명을 8분이. 네네. 한 분 다 거의 100인분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한 130명에서 많으면 150명까지 한 명이 담당하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일이 굉장히 좀 고되시겠네요, 그러면. 네, 많이 힘들고. 네네네. 네. 워낙 학교 일이라는 게 학생 수에 따라서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안진홍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좀 공동조리교예요. 이제 내 학교를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가 아니라 네 학교를 공동으로 조리하는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 750명분을 많게는 한 800명분 가까이를 저희 6명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6분이? 네네. 거의 근무 환경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유혜진님? 유치원은 아이들 원아들은 한 110명에서 120명 되고요. 네네. 교직원이 30명에서 150명 정도 조리를 해요.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뭐 적어서 유치원이 좀 쉽지 않겠냐 하는데 아직 유치원은 그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는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250명 되는 유치원도 조리사 1명하고 조리실무사 1명, 2명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뭐 많이 있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저희 애기 엄마가 애기 밥 하는 거 보거든요. 애기 밥 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맛 맞추기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뭐 맛도 맞춰야 되겠지만요. 사이즈 너무 크면 또 못 먹잖아요. 사이즈도 많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치 들어오고 깍두기 들어오면 그거를 잘게 다 잘라야 돼요. 다 잘게 부숴주고. 네, 잘게 잘라주고 또 뭐 고기를 볶아놨는데 조금 붉게 나오면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고기가요? 뭐 제육볶음 같은 거 해놓으면 좀 붉게 하면은 이미 하나니까 이거 매워요 그러면은 다 안 먹어요. 그래서 귀엽다. 이제 그 다음에는 따로 조리해요. 어른들 거 음식과 아이들 음식을 따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색깔만 봐도 맛을 안 보고 그냥 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게 힘드시겠군요. 근데 유치원의 경우는 또 간식도 준비를 해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간식? 저희 유치원은 오전 간식은 없는데 이제 오전 간식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 한 사람이 이제 중식 준비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메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부터 그 과정이 있잖아요. 혼자 다 감당을 하고 한 사람 끝나고 뭐 이제 합류를 해요. 그럼 중식 끝나면 배식해요. 청소를 하고 저희 이제 잠깐 식사를 한 다음에 반복이죠. 또 설거지하고 한 사람이 또 오후 간식을. 이게 진짜 거의 쉴 틈이 없는 상황이네요. 근무 환경이요. 제가 처음 유치원 갔을 때 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싫대요. 안 오시겠대요.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진짜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 점심 준비로 뭐 좀 오전 시간은 그야말로 좀 전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진님 어떻습니까? 배식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마다 점심 시간이. 그래서 2시간 전에는 조리가 거의 2시간 동안은 전쟁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쟁일 것 같아요.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리가 완료되기까지가 정확하게 12시 만약에 20분이 배식이 된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는 조리가 완료가 되어서 저는 배식차가 나가는 학교거든요. 그 학교 급식, 그러니까 학교 교실로 이제 배식차가. 교실로 다 배식차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그 교실 앞에 갖다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장 힘들죠. 그렇구나. 시간 안에 모든 조리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시간을 혹시 놓치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뭐 밥을 올렸었는데 맞다 불을 안 올렸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없겠죠.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제가. 하루에 안진홍님 몇 가지 메뉴를 조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반찬 같은 경우에는 기본 3찬을 하고요. 거기에 기본 3찬에다 이제 뭐 과일이나 후식, 이런 뭐 샐러드 이런 것도 나가고 그리고 국, 밥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 그렇게만 밥이 나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리하기 힘들거나 좀 까다로운 메뉴, 뭐 아이들이 이런 메뉴를 좋아하는데 이런 음식은 좀 까다로운데 만들기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면은 그거를 고기를 다 치댄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 작업을 해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죠. 왜 시간 안에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몇백 명분을 그 제한된 인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밖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조미료 같은 걸 전혀 안 쓰신다면서요? 절대 안 쓰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그냥 손도 안 대시는 거군요. 네, 학교 급식은 그래요. 학교 급식은 집밥보다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시판 소스를 전혀 쓰지 않고 소스도 안 쓴다고요? 네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떡갈비면 떡갈비 소스를 직접 만든다고요? 네네. 그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돈가스, 탕수육 이런 건 다 기본으로 저희가 다 튀기고 만들어서 튀기고 소스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식해서 분배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그거는 시제품을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고요. 벌써 아이들도 잘 먹어요. 보면은 그 완제품이 아주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제 완제품 나갔을 때하고 수제로 나가는 거하고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달라요. 그렇군요. 물론 모양은 덜 예쁘더라도 맛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훅군가인님께서 군부대는 혼자서 300에서 500명을 만든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그렇죠. 아니 그 확실히 대량 조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량 조리할 때 좀 양도 많고 재료도 많을 텐데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일단 삽질이 힘들죠. 아 그거 전체를 다 이런 뭐 후라이팬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삽으로 이렇게 힘이 좋아야겠네요. 네, 급식용 삽이 따로 있고 이것도 제대로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가 이제 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한 사람이 붙어서 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타면 늘러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네, 이제 어느 분 이제 키가 작은 분 같은 경우에 밑에 발판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 떨어지시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다치시겠는데요. 네. 그 소트로 혹시 이렇게 좀 들어가신다거나 이러다가 왜냐면 몸을 기울이잖아요. 네, 뭐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튀김을 하다가 여름인데 아찔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여름에 더운 날 이제 튀김하고 장시간 하다 보니 약간 휘청했는데 아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떨어져서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어렵죠.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음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급식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상 좀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방역 업무라 그래서 급식실 만약에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순차 배식을 하다 보니까 먹고 나면 또 그걸 다 청소하고 방역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애를 받아야 되고. 아 방역을 하는 일이 더 늘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졌어요. 아 아이들이 식사하고 또 한 자리 한 자리 건너서 앉아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네, 식판도 예전에는 애들이 직접 뭐 식판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들고 왔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줘야 돼요. 애들이 손 만지지 못하게. 아, 그 급식을 하고 난 그 숟가락이나 이런 것도 만지지 못하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만지면 이제 서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2학기부터 전면 등교한다는데 급식 종사자로서 안진홍님이나 뭐 고지윤님도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다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시차 배식이나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리를 예전에 한두 번 하던 거를 지금 막 3-4번씩. 왜냐면 저희가 2시간 안에 또 이제 섞이는 그 위험한 조리는 1시간 반 안에 배식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추다 보면 이 인원으로 2번, 3번 조리를 해서 그거 시차 배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런 충원도 없이 그냥 저희 보고 다 감당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의 양은 늘었는데 일하시는 분은 거의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고 계시는 학교 급식 종사자 3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요 학교 급식 종사자 3분과 한번 학교 급식은 지금 현재 어떤가, 또 아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노동 환경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문자가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네, 9250님께서 더 이상 학생은 아니지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또 문자가 왔네요. 네, 이제는 제가 조리사 선생님들께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이분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꼭 해주세요. 예, 자 2046님께서 늘 음식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아낌없는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음식에 관련해서는 특히 아이들이 먹는 것에는 절대 장난이 없이 조리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미료 같은 것도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소스나 이런 것도 직접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이들의 건강이 오히려 집밥보다 급식이 더 건강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어때요? 뭐 어떤 음식을 급식에서 제일 좋아하던가요? 제가 있는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장면 역시 빠질 수 없죠. 근데 짜장면은 약간 좀 몸에 안 좋아야지 좀 맛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수제로 다 만들고요. 뭐 과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춘장을 기름에 볶아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짜장면의 뭐 성패를 좌우하니까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아이들 뭐
김, 달걀찜, 치킨 뭐 그 정도 좋아합니다. 치킨도 나옵니까? 네. 예. 또 유치원에 계시니까 아이들은 또 김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겠네요. 예. 다른 중학생들은 뭘 제일 좋아하나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피자. 피자. 뭐 다른 고기 종류? 저는 중학교다 보니까 애들이 뭐 그런 고기 종류 나가면은 다 비워서 내려오더라고요. 네. 전 제육볶음 사실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지. 예. 안진홍님은 또 초등학교에 계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되게 급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뭐 떡볶이나? 떡볶이. 네. 급식 떡볶이 맛이 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돈가스, 뭐 탕수육. 이제 수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어떤 아이가 그 식판을 들고 와서 저 이거 다 먹었다고 자랑하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없으니까 더 달라고 막 와가지고. 그러면요. 어떤 아이는 저희가 못 먹게 할 정도. 4번, 5번을 와서 먹게 할 정도로. 왜냐면 배탈이 날까 봐요. 근데 이렇게 한 2-3번 오면 이게 덤으로 좀 주시고 그러시나 봐요. 당연하죠. 그렇군요. 예. 저는 예전에 좀 더 먹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먹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가끔 저도 구내식당 가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요. 저는 그 구내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옛날 생각이 좀 나긴 하네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괜히 좀 아이들 센 척할 때도 있잖아요. 맛없어. 근데 다 먹었어. 제가 봤을 때 다 먹어놓고 맛없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달걀찜 좋아하니까요. 달걀찜이 다른 데 했던 것보다 부드러워서 더 좋았어요. 네. 혹은 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요. 구체적이고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배식할 때 밥 먹을 때 돌아다니면서 보고 좀 안 먹는 아이들을 먹여주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안 먹는 애들 또 잘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전에보다 요즘 아이들이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영악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네, 똘똘하다. 네, 상당히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를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 정확하게 그렇게 좀 의사 표현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다음 또 이제 급식에 의해서 의견을 반영해주고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중학생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본인들 표현 잘 안 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컸다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뭐 맛없다라고 굳이 표현을 해.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식당 배식이 아니고 배식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피드백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그 반찬통을 들고 와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네네. 직접 급식실로 내려오는 거죠, 애들이. 네네네. 그러면 더 주기도 하고 그 애들이 더 맛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은 밥이 좀 질었어요.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군요. 뭐 와서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맛있다고 하면 진짜 기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뭐 그런 친구 없나요? 이거 좀 제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 이제 개그맨 시험 보고 이제 KBS 이제 공채잖아요. 그 구내식당 가서 김치 좀 달라고 정말 그랬다가 조금 퍼왔던 기억이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있었나요? 아니 애들 와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혹시 조미료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었어요. 아니야 절대 안 넣는다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런 말을 하고 간 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조미료 넣을 정도로 맛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좀 그래도 보람되거나 기억나시는 일들 있을 것 같아요. 안진홍님 어떻게 좀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반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다 배식이 끝나고 앉아서 아이들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감동이죠. 한 반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그게 귀엽네요. 밥 먹다가 다 울었어요. 저희 너무 행복하고 이런 데서 보람을 찾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냥 내 아이들한테 한 끼 맛있게 해준다. 우리 아이가 이걸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항상 조리를 할 때. 그런 마음이면은 뭐 엄마의 마음이라고 봐도 되죠. 조리하시는 분들은 정작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 식사 시간이라고 해봐야 길어야 한 20분 정도 되고 그나마 저는 앉아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난데 뭐 다른 학교 예를 들면 서서 먹는 학교들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식사 시간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뭐 단협 사항에도 보면은 충분한 점심 시간을 보장한다라고만 나와 있지 10분, 20분, 30분 시간의 개념은 안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알아서 종사원들이 알아서 자기 시간 쪼개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정작 다른 친구들의 이제 식사를 만들어주지만 본인들의 식사는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급하게 좀 하시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의 상황도 거의 다 비슷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슷하고요. 후다닥 먹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식도염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빨리 음식을 빨리 먹다 보면. 네. 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충분한 식사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되죠.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거의 지금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배식을 이제 각 학급마다 하거나 아니면 식당으로 와서 하고 잠깐의 식사를 하시고 그럼 또 치우셔야 되잖아요. 설거지 하셔야 되고 그 음식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설거지 하시고 나면 일과가 끝나실 텐데 그럼 전혀 쉬는 시간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메뉴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품 메뉴가 많이 나가서 일찍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좀 뭐 간단하게 나가는 날에는 식구 앉아서 뭐 한 20분 정도 쉬었다 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해요. 저희가 퇴근 시간이 4시거든요. 그렇죠. 4시에 꽉 맞추거나 그렇게 넘쳐서 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 보여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날씨가 또 더워지면서 급식실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밥이나 이런 스팀이나 그 고온이고 또 습하고 약간 그런 상황일 텐데 또 기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한여름에 급식실의 온도가 최고 5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습도도 80%에서 90%까지 가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열기로만 가지고도 힘든데 습도까지 높으면요. 그러네요. 저희가 8시 10분부터 일을 시작을 하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9시쯤에 이제 화장실을 가죠. 속옷이 안 올라와요. 이미 땀이 다 젖은 거죠. 이렇게 땀이 많이 나와서 옷이 굉장히 다 젖어 있군요. 네, 그래서 여름에 급식실에는 식염 소금이 구비되어 있어요. 혹시 탈진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군요. 네. 거의 옷 입으시는 것도 제가 봤더니 뭐 모자에 굉장히 좀 긴 뭐 방역복 같은 옷도 입고 또 마스크까지 아주 거의 눈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옷을 입고 계시면 땀이 뭐 안 날 수가 없죠. 안 날래야. 그렇다고 뭐 에어컨을 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 온도에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에어컨도 켜 있어요.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 안에가 너무 환경이 덥고 저희가 위생복, 위생모자, 뭐 토시, 앞치마, 특히 앞치마가 방수 앞치마다 보니까 압니다. 뭔지 어떤 건지 알아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종사원들은 아실 거예요. 땀띠가 배는 다 땀띠를 달고 삽니다. 여름에. 그렇군요. 그럼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바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고지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배치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치 기준. 네, 학생 130명당에서 150명당 1명 이 정도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네. 일반 공기업에서는 한 60에서 70명 정도의 한 명이 조리원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만 되어도 급식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해주시는 우리 이모님들이 한 명당 맡아야 되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셨고요. 자, 안진영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저희도 일종의 한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트렌치 부분이나 그 스텐으로 된 무거운 거 막 20kg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들어서 세척하고 닦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 밥솥 같은 것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거의 하나에 몇십 인분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인분 정도의 한 소대. 그거 다 직접 드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후드 관련 이런 안전 문제를 좀 더 우리들 왜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을 주지만 그거에 발해서 저희들의 안전도 좀 왜냐하면 우리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살아야 그 복지가 더 사랑이 아이들에게 더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자 유혜진 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급식실은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팔꿈치, 어깨 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족저근막염까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업재해나 이제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실태 조사나 전수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요즘에 많이 방송에 나오죠. 직업암 관련해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제는 나서줘야 됩니다. 더 이상 네네. 급식실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4708님께서 인력 충원하고 예산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식실 하시는 분들 복지도 중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412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때 더 맛있는 한 끼가 완성이 될 텐데요. 이 엄마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급식 종사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